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풍동고등학교 2학년 시험 범위 37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자, 어떤 건지 봅시다. For long time, 오랫동안. 랜덤 샘플링이 나왔어요. 이게 무작위 표본을 이용한 어떤 조사, 이게 표본 조사 같은 거죠. 무작위, 여기선 추출법이라고 해석했거든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는 거. 무작위, 임의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작위 추출법. 어떤 통계나 이런 걸 조사할 때 무작위 추출법이 어떻게 이렇게 전화 같은 거 하는 거죠. 전화로 이제 가끔 선거할 때 전화 받잖아요. 아무거나 전화를 돌려서 한 100명 또는 1000명, 많게는 10,000명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찬성하십니까? 어디를 더 지지하십니까? 이런 거, 그죠? 무작위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거. 무작위 추출법은 오랫동안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훌륭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뭔가 시간을 줄여주는 어떻게 수단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활용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 키는 건 무작위 추출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make 만들었습니다. make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그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A를 B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분석을 analysis. 자, 뭐의 분석? 커다란 데이터, 문제들, 커다란 자료, 커다란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의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형용사.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그죠? 어디에서? 디지털 시대 이전에. 디지털 시대 되면 이제 커다란 데이터 분석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커다란 데이터 분석이 자연히 됐지만 프리가 뭐뭐의 앞선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디지털 시대 앞선 디지털 시대, 즉 디지털 시대 이전에 이런 뜻이죠. 디지털 시대 이전 시대, 이게 시대입니다. 이럴 알겠죠? 시대에 그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다? 표본, 이제 이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평균 96%, 오차율 96%. 그래서 96%의 신뢰도로 조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의 오차가 존재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작위 추출법의 전통적인 방법이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다음 B번으로 가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얘기는 뭐겠습니까? 무작위 추출법이 나름 역할을 해왔다. 그죠?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 많은 양의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B로 가보면 그러나 자, B의 요 문장 별표 안 하시고 그러나 컨버터가 나와서 컨버터가 나오고 그다음 프람이 나오니까 A를 B로 바꾸는 것 그죠? 만큼이나 많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것만큼이나 많이, 여기 이거 할 때만큼이나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머치가 있으니까 이거 할 때만큼이나 많이.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A를 B로 바꾸는 거야.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뭘로 바꾸는 거야? 더 작은 파일로 바꿀 때, 그죠? 바꾸는 것이 이해 되겠죠? 바꾸는 것이 리절트인 요런 결과를 낳을 때만큼이나 많이. 무슨 결과를 낳냐면 데이터 손실이라는 결과를 낳는, 그죠? 낳는 것만큼이나 많이. 이것만큼이나 많이. 어떻게 돼요? 정보는요 손실되어진다는 거야. 뭐 할 때? 이 샘플링, 이 추출을 할 때 여기서 샘플링하면 아까 나왔으니까 표본 같은 거 추출할 때 정보가 손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어떤 것 더 작은 파일로 이렇게 압축할 때 그 많은 데이터의 손실로 비록 이어지지만 그만큼이나 많이, 이것이 많이 이어지는 것처럼 비록 많이 이어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는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샘플링 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보기 지문에서 일로 바로 연결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지만 어떤 연계 보여요? 요 앞부분에 이런 게 보이죠? 여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겁니다. 이걸 방금 선생님이 처음 해석한 것처럼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전환하는 것이 많은 데이터의 손실로 이어질 때만큼이나 많이. 그죠? 첫 번째는 뭐할 때 as가 뭐할 때 이런 그 때의 뜻이 있으니까 뭐할 때만큼이나 많이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것처럼 부사 다음에 as가 나오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죠? 이렇게 양보의 구문으로 쓰여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록 전환하는 것이 많은 데이터의 여기서 데이터의 손실이죠.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전환하는 것이 많은 데이터의 손실이란 결과를 낳을지라도 샘플링 할 때도 똑같이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뭐 할 때만큼이나 많이 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를 이제 특히 밑에 거를 좀 아시는 게 좋겠는데, 요 밑에 거 요거는 뭐냐면 명사가 나오든지 여기 형용사가 나오든지 부사가 나오든지 as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자, 명사가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teacher 선생님이시라도, 알겠죠? as, she, is 이렇게 그녀가 선생님일지라도, 또는 형용사일 때는 honest 정직하더라도 as, she is 그녀가 정직하다 할지라도. 이해되겠죠? 부사는 여기 much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녀가 she is much는 안 되니까, 그죠? 그녀가 thanks 많이 고마워한, 그죠? 비록 많이 고마워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돼요? 비록 많은 데이터 손실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정보도 또한 손실되어집니다. 샘플링 되어질 때. 됐죠? 또는 뭐 1번처럼 해석해도 되고, 요럴 때만큼이나 많이 정보는 또한 어떻게 손실되어집니다. 샘플링 할 때, 추출할 때. 자, 보기에서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 B번으로는 나름 연결은 될 수 있죠. 왜? 무작위 샘플링이라는 그 단어도 있고, 샘플링 할 때 정보가 손실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보가 손실되어집니다. 지금 뒤에 거죠? 샘플링 할 때. 지금 여기서는 뭐야? 장점에서 얘기했잖아. 무작위 추출법의 장점. 이 랜덤 샘플링에. 하지만 이 정보는 샘플링 할 때 정보가 손실되었습니다. 그죠? 이것만큼이나 많이. 여기서는 1번도 자연스럽네. 그죠?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가 더 작은 파일로 전환하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로란 결과를 낳을 때만큼이나 많이. 자,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보기에서 B 지문은 괜찮습니다. C로 한번 가봅시다. 그 적절한 예입니다. 꼭 들어맞는, 피팅하면 적절한, 꼭 들어맞는 그 사례입니다. 이것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겁니다. 내가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모르겠어. 이게 빛, 그래서 필드는 그냥 라이트 필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것은 컴마하고 어쨌든 이게 예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포착한다는 거지. 빛 카메라는 뭐를 포착하냐면, 그죠? not a, 그죠? 단지 빛의 평면, 빛의 단순한, 이건 평면이란 뜻이 있거든요. 플레인이. 알겠죠? 물론 이게 비행기란 뜻도 있어요. 비행기. 근데 빛의 단순한 비행기는 웃기잖아. 평면, 단순한 평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플레인은요, 그죠? 단순한 하나의 평면입니다. 싱글 플레인이니까. 어떤 게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카메라처럼 나도온이 버드울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도온이랑 비슷해요. 이거일 뿐만 아니야. 나도온이 버드울소로 하면 기존의 카메라처럼 단지 하나의 평면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전체 빛 범위 라이트 필드에 그 빛을 갖다가 포착하는 것인데, 그럼 이건 not only but also로 보기보다는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뭘로 보냐면 이거랑 좀 다르죠. not only A but also B는
A를 B로 바꾸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거고. 여기에 not just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not merely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올소는 잘 생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not A but B가 있죠. 그죠? not A but B. 그죠?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not only 여기서 only just only에 대한 just가 있지만 여기서 끊어서 뭐가 아니라 이건 단지로 해석하는 거죠. 알겠죠? 단지 빛의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전통적인 카메라처럼 not A but B. 빛들을 갖다가 여기서 레이저는 광선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전체 라이트 필드에서 나오는 그죠? 그런 빛을 갖다가 포착하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카메라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고 안 했던 거야. 이전에는 전통적인 카메라인데 얘는 단지 하나의 빛의 평면만을 포착했다면 아마 전체 범위의 빛의 평면을 포착하는 그죠? 라이트 필드 카메라. 이게 적절한 이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전체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가야겠네.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범위, 전체 라이트 필드가 뭐냐면 대략 즉 이렇게 되는 종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1100만 알겠죠? 라이트 필드 1100만 개의 라이트 필드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그 예라는 겁니다. 일단 보기 지문에서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기 지문에서 C로 갈 수는 없죠. 왜? 여기는 무작위 추출법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예로서 말이 안 되죠.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기 지문에서 일단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일단 B로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여기 샘플링도 나와 있고 샘플링을 할 때 그러나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나가 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지. 샘플링 할 때는 정보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작위 샘플링에 얘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해되고 있죠? 자, having the full 뭐를 갖는 것은 전체 이렇게 전 범위죠. 전체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의 범위를 또는 완벽에 가까운 이건 뭐뭐에 가까운 거니까 클러스터 필드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를 갖는 것은 뭘 제공해줘? 많은 자유를 제공해 준다는 거지. 탐험할 자유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탐험하다. 여기 보면 탐험할 자유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준다는 거지. 뭐로부터? 다른 각도로부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주고. 이해되겠어요? 첫 번째 이게 1번 2번 3번 어떤 것? 요런 자유 다 프리덤에 걸리는 거지. 어떤 자유를 제공해 주냐면 좀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자유. 그죠? 그것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 줍니다. 뭐가? 주어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거죠. 그죠? 전체 범위 또는 전체 범위에 갖고 데이터를 갖는다는 것이 이런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의 좋은 예가 지금 전범위라고 나왔잖아. 어디에? 풀 나왔잖아. 풀. 그러니까 이게 뭐야? entire light field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범위가 하나가 아니라 전통적인 카메라처럼 하나의 빛의 평면이 아니라 전체 빛의 평면을 잡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보기에서 뭘로 갈 수 있어요? B로 갔다 C로 갈 수 있죠. A로 가보면 there is no need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필요는 없냐면 집중할 필요 처음에 하나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이 그지? 전체 정보를 모으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을 나중에 하는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가 가리키는 건 집중하는 거죠. 그죠? 집중하는 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 뒤에 눈 빠르게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 전체 범위 필드에서 나오는 빛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답은 보기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 그 얘가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A로 가는 거 이게 보이죠, 그죠? 됐죠? 답은 찾았고 이게 모의고사라면 자 맞아 내신 범위 한번 계속 강의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무작위 추출법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범위 무작위 이 추출의 단점에 대해서 샘플링의 단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장치를 전체를 갖는다는 것은 데이터 전체를 갖는다는 것은 요런 그죠? 하나의 측면만 갖지 않고 전체 범위의 데이터를 갖는다는 것은 또는 그것을 근접하게 갖는다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이해가 뭐냐면 라이트 필드 카메라인데 이것이 기존의 카메라와는 다르게 모든 빛을 포착하는 카메라야. 그죠? 모든 빛의 평면. 사진사는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요소의 이미지, 그죠? 어떤 요소의 이미지가 집중할 것인지 알겠죠? 어디에서 디지털 파일에서 어떤 요소의 이미지에 집중할 것인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가 그죠? 어떤 요소의 이미지에 집중할 것인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ich to focus on. 이렇게 되는 거죠. focus on. 내가 어떤 범위에 그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위치가 여기까지가 의문사에 해당하는 거죠. 의문 형용사처럼. 위치 컬러처럼. 그죠? 그래서 이 to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주어 플러스 슈드로 바꿀 수 있죠.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슈드나 캔으로. 그러면 그 사진사들이니까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to를. 그렇죠. they should나 they can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사진사들이 그 디지털 파일에서 나중에 어떤 것에 어떤 이미지에 집중할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후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At first.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목적어, 형용사, make it possible. 그죠? 목적보로서 이게 진짜 목적어죠. 뭐 하는 걸 가능하게 나중에 그것을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대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 전체 범위에서의 빛은 전체 라이트 필드에서 나온 빛은 포함되기 때문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모든 데이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죠? 데이터 전체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죠. 따라서 정보는요, 좀 더 리유저블, 어떻게? 재사용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진보다 재사용 가능한 거죠?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재사용 가능합니다. 리유저블. 뭐보다? 일반적인 사진들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커마하고, 그죠? 왜요니까 and there. 여기는 뭐냐면 이 일반적인 사진들에서는 사진사는 결정해야만 한다는 거야. 일반적인 사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프레스 누르기 전에 그죠? 그 셔터를 누르기 전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춘지를 결정해야지만 됩니다. 예전엔 그랬죠. 사람에게 초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피사체 중에 사람이 있고 멀리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앞에 그 다음에 앞에 정물이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서 그죠? 다른 부분은 흐릿해지잖아.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찍을 건지 앞에 있는 정물을 찍을 건지 뒤에 배경을 찍을 것인지 이랬을 때 앞에는 뿌얘져 있고 뒤에 이렇게 선명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셔터를 누르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사진사가 그리고 거기서는 어디에서 전통적인 사진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대충 찍고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알겠죠? 나중에 후 작업이 가능한 거죠. 이건 마치 전체 범위의 자료를 갖는 것과 비슷하다. 알겠죠? 여기 보면 전체 데이터 세트를 보여하는 것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 그러면 이 말뜻은 뭐야?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기존의 카메라처럼 초반에 결정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죠? 전체 데이터 세트를 갖다 보유하게 되면 어떻다? 그것을 자유롭게 자기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어떤 자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런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라이트 필드 카메라처럼 탐험할 자유. 앞에 초점 맞출까, 뒤에 초점 맞출까, 중간에 초점 맞출까. 그리고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 찾아볼, 그죠? 그런 자유. 어떤 측면에서 강조를 할까? 좀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정물 쪽을 좀 더 밀접하게 볼까? 배경을 더 밀접하게 볼까? 그죠? 그것에 어떤 측면에 좀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유. 전체 데이터 세트를 보유하는 것의 장점. 그죠?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개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걸 한번 잘 내용 자체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글의 흐름 분석 잘 써보면서 이 글의 흐름 분석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평강해서 봅시다.